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신 전략연구소장 이봉수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율포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포해전은 1592년 음력으로 6월 7일 날 현재 지명으로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앞바다에서 있었던 해전입니다. 우선 율포해전 상황도를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2년 6월 5일 날 당포해전에서 크게 승리한 이순신 장군은 그 다음날 마지막으로 한 척 나오는 것까지 6월 6일 날 경매를 하고 잠시 잔적 소탕을 위해서 당포 전량으로 여기로 들어갔다가 그날 저녁에 이 해구를 빠져나와 가지고 머루장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6월 7일 날 10시경에는 정도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탐망선장 이전하고 오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들이 이제 천성 쪽으로 진출해가 작은 배를 타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가 개인 무장을 하고는 적을 2명을 사살하고 목을 2개를 베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순신 장군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들에게 이제 술도 한 잔 내려주고 다시 천성 쪽으로 가서 정보를 수집하라고 해놓고는 정오경에는 영등포로 진출을 해가지고 복병선을 보내서 율포 쪽으로 보내보니까 이놈들이 갑자기 그냥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걸 추격해가지고 7척을 경멸한 게 율포해전의 전체 상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당포해전 직후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6월 5일 날 그 당항포 해전에서 크게 이기고 난 뒤에 26척 중에서 25척을 격파하고 난 뒤에 이 해구 밖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밖에서 이쪽에 머루장, 마을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수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6일에는 그 마지막 한 척, 그 우리 피라민들 괴롭히지 말라고 이순신 장군이 명령해가지고 한 척을 남겨놓은 그 외선이 빠져나오는 거를 이 입구에서 입부 이순신, 무의공 입부 이순신이 격파를 해버렸는데 그 격파한 후에 다시 이제 병력들이 전부 다시 당항포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쉬면서 혹시라도 잔적이 있는가 싶어서 다 그 소탕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쉬고 있다가 그날 저녁 무렵에는 다시 이 고성 땅 머루장으로 이동해서 바다 가운데서 수경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임진장초에 나오는 당포 파회병장 기록을 보면은 근데 왜 당포파 외병장인데 당포 해전을 이야기하면서 왜 당포파 외병장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제2차 출전을 해가지고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포해전, 율포해전 이 네 해전을 치렀는데 그걸 다 묶어서 조정에 보고하면서 대표적으로 당포라는 지명을 넣어가지고 당포파 외병장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6월 5일 날 그 기록을 보면은 임진장초에는 황혼을 타고 밖으로 나와 그 바다 입구에서 진을 치고 밤을 새웠습니다. 승혼 환출하여 동해구에서 결진 경야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승혼, 이게 이제 황혼을 타고 이 말인데, 승혼, 승야 이런 말을 이순신 장군이 자주 쓰더라고요. 하포해전 때도 승야 총로하여 밤중에 노를 제출해가지고 창원 땅 남포로 내려왔다. 하포에서 그런 게 이제 있듯이 승혼 이런 표현을 썼네요. 6월 6일에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어 바닷길을 분간하기 어려워 당항포 앞바다로 옮겨 군사들을 위로하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저녁 무렵에 고성 땅 머루장으로 옮겨 밤을 새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조 때 이 충무공 전설을 해수체로 이렇게 만들어낸 데는 정확하게 이거 마을우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자를 간자로 봐가지고 마을간장이라고 하던 사람도 있었고 그걸 좀 더 또 뭐 찾아 표기를 해가지고 맛설간장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그건 근거가 없고요. 머루장이 맞습니다. 머루장. 고성 땅 머루장 바다 가운데서 진을 치고 밤을 새웠다. 이게 이제 국토정보지리 맵을 바탕으로 제가 그린 지도인데 이쪽에서 당만에서 큰 전투를 치르고 빠져나와 가지고 이쪽에 이제 여기가 당항포 해군대 동진교 다리 있는 곳이죠.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매정마을 여기로 와 가지고 머루장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6월 6일에 자고 6월 7일 날 이제
정도 쪽으로 갑니다. 머루장 비정을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매정마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고지도를 살펴보면은 고지도와 호구 총수를 살펴보면은 1789년에 여기 광이은면 포도도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 일원에 묘정포리가 있습니다. 이 포도는 이제 순우리말로 머루라 그러지요. 고려 소교에도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에 사르리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랐다. 그 머루가 나오잖아요. 제가 국문학자들한테 그 자문을 구해보니까 머루를 한자로 표기할 때는 포도라고 쓴대요. 포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도도가 있고 이게 섬도 아닌데 왜 포도도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툭 튀어나온 반도를 가끔 그 섬도자를 써서 포도도처럼 이렇게 도라고 표기한 그런 지명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머루장이 묘러정이 됐고 매정이 돼 가지고 이 묘러정, 묘정포 이게 오늘날 매정이 됐다고 이제 비정을 했고 정황상으로도 여기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정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탐망군을 만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6월 6일 날 여기서 머루장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정황으로 따져보면은 당포 해구 여기가 해구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여기 빠져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 근처에서 어디 잔 걸로 추정을 했었거든요. 뭐 내산리 근처가 아닐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머루장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포도도 근처에 포도면 조선 후기에는 여기 이 근처가 포도면이었어요. 이 일대가 전부 포도면. 근데 여기 이제 상황적으로 봐서도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서 바로 내산리 근처에 잔다 하면은 이 동쪽에서 진출해 오는 적들을 감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구산면 반도가 앞을 떡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해구를 빠져나와서도 어느 정도 밑으로 좀 내려와서 이 정도는 와야 이렇게 관측이 가능하고 여기서 안전하게 그것도 그 양중에서 바다 가운데서 진을 치고 밤을 새웠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7일 날 오전 10시경에는 정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지명으로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 심리 원전마을 앞바다에 있는 이 현지인들은 시리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일제강점기 이후 이상하게 한문으로 실리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그 시루정자를 써서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탐망군 그 탐망선장 이전하고 오수를 만나가지고 이들이 천성 쪽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개인 무장을 하고는 적을 2명을 사살하고 목을 2개를 베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에게 여기 10시쯤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들에게 술을 한 잔 내놓고 위로를 하면서 다시 가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해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12시경에 영등포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시루정자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섬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이 시루가 우리가 보통은 떡시루나 콩나물 시루를 연상할 수 있는데 이게 콩나물 시루처럼 생겼어요. 이게 콩나물 시루 그 받침대고 이 모양이 이쪽에 콩나물 그 독이 딱 올려져 있는 그런 형태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현지인들은 시리섬 하는데 표준말로는 시루섬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경상도 사투리로 뭐 밀가루는 밀가리라 그러고 국수는 국시라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데 시루도 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실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참 잘못된 그 표현인 것 같고 여기가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 원전마을 시리섬인데 이순신 장군은 당포 파업 현장에서 6월 7일에는 웅천 땅 이걸 정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6월 8일에는 창원 땅 또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도 전란 중이라 정확한 뭐 지명이나 소속 관할을 파악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이 섬은 그 당시에 칠원현의 월경지인 속현 구산현 소속이었습니다. 구산현 칠원 땅 구산현 정도라고 해서야 정확한 표현인데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표기한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 진주
그러니까 사천해전 당시에 모자랑포에서 잤다고 했을 때도 그 모자랑포가 진주 땅 월경지인 모자랑포인데 사천 땅 모자랑포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고성 땅 모자랑포라고 했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 헷갈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영등포로 이제 이 정도에서 12시경에 제가 진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영등포는 여기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구영항입니다. 이 구영이라는 지명은 옛날 그 영등포가 있었던 옛 구자를 써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영 이런 이제 지명이 생겼는데 여기 가면은 바로 그 일부 사람들이 뭐 학계라는 진해 학계 그게 하포해전지라고 그 주장하는 거기까지 불과 한 8km밖에 안 됩니다. 환히 보이고 진해 장복산도 보이고 천자봉, 시루봉 다 보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로 진출을 해가지고 복병선을 율포 쪽으로 보내봤더니 저거의 대선 5척하고 중선 2척이 율포에서 나와가지고 부산포 방면으로 도주를 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선 수군들은 즉시 추격전을 개시를 합니다. 완전히 그 역풍을 만나가지고 남풍이 불었던가 봐요. 그날은. 그런데 조선 수군들이 완전히 그 역풍 항진을 해가지고 추격하니까 이놈들은 아마 짐을 많이 싣고 있었던지 그 우리 조선 수군의 평저선한테 오히려 그 첨저선인 외선들이 속도가 더 느려가지고 다 붙잡히고 납포되고 분멸됐습니다. 전과를 보면은 이몽구가 대선 1척을 납포하고 1척을 분멸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목 7개를 뱄습니다. 사도첨사 김무환은 대선 1척을 납포하고 적의 목 20급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녹도만호 정훈장군이 대선 1척을 납포하고 적의 목을 9급을 베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량현감 어영담하고 구사직이 육지로 도망치는 적을 한 척을 따라잡아가지고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김인영이 이 목을 하나 베고 이영남이 목을 2개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군사들이 합심해가지고 바다 가운데서 적선 한 척을 분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면은 이 전과를 종합해보면은 격침 내지 납포한 배들이 대선 한 척, 2척, 그 다음에 3척, 4척, 5척, 6척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순신 장군은 총 그 대선 5척, 중선 2척 해가 7척이라 하는데 왜 6척밖에 안 되느냐, 전과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한 척은 도망갔다는 말인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는 삼도수군 통제사가 아니었고 전라자수사였기 때문에 그 전라자수군 위주로 조정에 전과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머지 한 척은 아마 원기훈 부대가 경멸했을 가능성도 있고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율포해전의 승리 요인이 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역시 그 정보 수집을 잘했습니다. 탐망군 탐망선장 이정과 오수가 작은 배를 타고 해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적의 동태를 살펴가지고 즉시에 이순신 장군에게 알려준 거, 이러한 게 굉장히 큰 그 율포해전의 승리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남풍이 불어가지고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선 수군의 격군, 노전는 병사인 격군과 요수들이 최선을 다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또철 조정하고 노를 저어가지고 역풍 속에서 외선을 따라잡아가지고 다 경멸한 게 큰 승리 요인입니다. 이 우리 조선배는 또치 2개거든요. 이 역풍이 불 때는 앞에 있는 또철 비스듬히 걸면은 양력을 받아가지고 마치 요트처럼 갈지자로 항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배는 또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배에게 따라잡힐 수밖에 없었고, 평저선이지만 그 첨저선인 이 유선형의 첨저선인 왜군을 따라 붙을 수 있었던 것은 격군들이 노 하나에 적어도 한 4명 이상 매달려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출한 포로들로부터 정보 수집을 한 것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당포 해전 직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함안군수 유승인이 기병대 1100명을 이끌고 진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동리 그 일원에 진해 읍치가 있었는데 그 읍성을 왜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함안에서 유승인 부대가 넘어와가지고 대치를 하고 있을 때 외놈들이 배 몇 척이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가는 거를
조선 수군들이 추격하니 이놈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이 구출해낸 사람이 동래 부 연지동 출신인 13세, 머리를 빡빡 깎고 있었대요. 억만이라는 민간집 사삿집 종하고 그 다음에 절집에서 종살이 하던 나건네라는 사람 진해 출신인데, 여기가 진해가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동면이라 그랬죠. 여기 출신 나건네 두 명을 당포해전 그 직전에 당항만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이제 이 구출해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요. 율포해전 당시에도 녹도만호 정훈 장군이 구출한 정달망이라는 14세 천성수군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후 적의 동태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율포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이순신 전략연구소는 민간연구소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전파하고 그 전략을 학생, 공무원, 군인, 기업체, 임직원 등에게 강의를 하고 있고, 특히 저는 현장 답사 강의에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이나 1박 2일 정도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곳에 직접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현장을 가장 많이 답사한 사람입니다. 약 20년 동안 350회 이상 이순신 장군의 현장을 답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율포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